하루에도 수백 개씩 쏟아지는 경제 뉴스들. 복잡하고 재미없고 깊이가 없어서 실망하셨습니까? 복잡한 건 쉽게, 쉬운 건 재밌게. 재미있는 건 깊게 전해드립니다. 뉴스는 이해다. 언더스탠딩. 유튜브에서 언더스탠딩을 검색하세요. 좋아요가 누른 당신 부끄럽군요. 구독 누르세요. 네, 마크 비전의 이인섭 대표님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네. 광고 나가는 동안 제가 오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뭐요? 왜요? 오늘 재밌게 잘 진행하려고 그랬는데 네. 이분 뭐 하버드 출신이라며. 아니, 요즘 왜 여기 저한테 허락을 안 받고 나오시는 막 대표님들은 웬만하면 화났죠. 유학파인데 그 중에서도 진짜 하버드 로스쿨도 나오셨다고 오늘 하니까. 안 기자님이 그냥 진행하세요. 나이 들수록 점점 이렇게 속이 막 배알 조금해지고 서운한 거가 오래가. 네. 콤플렉스 자꾸 커지고 있습니다. 예. 마크 비전의 이인섭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잘 안녕하세요. 뵙겠습니다. 인섭입니다. 네. 사업 잘 안 되시죠? 심지어 사업도 잘 돼요? 어렵습니다. 다행입니다. 이 대표님도 진짜 젊어 보이시네요. 진짜. 창업하신 지 지금 몇 년 정도 얼마나 되신 거예요? 이제 횟수로는 3년 차고요. 3년 차. 예. 음. 그러면 제가 듣기로는 마크비전이라는 회사가 미국에 있다고 들었는데 네네. 미국에 본사를 만들고 네네. 저희가 뭐 법적인 본사는 미국에 있고요. 예. 근데 이제 실질적인 오퍼레이션과 이제 개발팀은 다 한국에 있습니다. 본사만 미국에 있는 거고. 네네네. 대표님도 한국에서 주로 생활하시는 거고. 네, 맞습니다. 근데 왜 미국에 세우셨어요? 뭐 여러 가지 투자나 이런 것들 때문에요. 네. 투자를 미국인들한테 받아야 되니까. 네, 저희가 처음에 미국에서 투자를 조금 받아서 미국에서 일단은 법인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미국에서 계속 하시지 왜 한국에? 네, 한국에 이제 아무래도 우수한 인재분들이 많다 그렇죠. 보니까 네. 네,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개발자들이나. 야, 그렇군요. 그렇군요. 좋습니다. 그러면 일단 뭐 하여튼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마크비전이라는 회사가 이제 AI로 위조품을 가려내는 걸 하는 회사다. 네. 이렇게 들었는데 조금 소개를 조금 해주세요. 네네. 그 일단 마크비전은 이제 위조 상품 모니터링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저희가 하는 일은 저희가 글로벌 브랜드들을 대리해서 이커머스 상에 있는 위조 상품을 찾아서 제거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 위조 상품들이 컴퓨터 화면이나 휴대폰 화면에 등장하는지 안 등장하는지. 네네. 그래서 저희 고객사들은 이제 글로벌 브랜드들, 뭐 예. 예를 들면은 뭐 랄프 로렌이라든지 젠틀몬스터라든지 예.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런 브랜드들이 저희 고객사고요. 그런 브랜드들이 아무래도 이제 짝퉁 위조 상품 피해를 많이 겪고 있다 보니까 네. 저희가 이커머스 상에서 돌아다니는 이런 짝퉁들을 찾아서 찾아서 고객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예. 또 고객들이 이제 신고 지시를 해주시면은 저희가 제거까지 하고 있습니다. 아, 고객사가 얼마나 되세요? 저희가 뭐 정확한 숫자는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예. 100개 미만이라고 말씀드릴 수 100개 있습니다. 미만? 네네. 몇 개만 예를 들면 어떤 회사들이? 네, 저희가 뭐 크게 고객사들을 보면은 이제 글로벌 패션 브랜드들이 있고요. 네. 그래서 뭐 랄프 로렌이라든지 젠틀몬스터 같은 기업들. 랄프로레는 그 말 타고 다니는 그거죠? 네, 맞습니다. 네. 네, 네, 네. 그러니까 여기 티셔츠에 말 타는 거 있는데 랄프로레는 아닌 거를 판다. 그렇습니다. 그럼 대표님이 딱 잡아서 네네. 신고해 주신다는 거죠. 어떻게 네네. 할까요? 잡았습니다. 네네. 어떻게 없애버릴까요? 아니면 네네. 아 그렇게 네. 그런 식으로. 네네. 아니 짝퉁이 일단 많습니까? 짝퉁 물론 있긴 있죠. 짝퉁이라는 게 많긴 많은데 짝퉁 네. 시장이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사실 짝퉁 시장이 이제 위조 상품 시장이 이제 전체 규모로 봤을 때는 매년 한 3천조 원 정도 거래가 일어나고요. 그 중에서 한 40, 글로벌하게 예. 봤을 때 3천조 원 정도 되는 시장이고요. 그 중에 한 40% 정도가 이제 온라인 상에서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한 1,200조 원 정도가 맞네. 네네, 와. 유통이 되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 범위가 한국뿐만 아니라 이제 전 세계 100개 가장 큰 이커머스에서 예.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뭐 특히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이쪽에서는 거의 뭐 고객사 하나당 뭐 많게는 몇만 개씩 하루에 저희가 잡아내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몇만 개를 잡아낸다고요? 네네. 직원들이? 저희의 이제 소프트웨어. 아, 소프트웨어가. AI가? 네. 어떻게 잡아내는 거예요? 이따가 사실은 그 기술 쪽을 좀 설명드리려고 아, 네. 그 네, 기술 얘기 자료도 조금 준비를 이따 해왔습니다. 해보고 네네네. 네. 궁금한 건
하나 잡아내면 얼마 받습니까? 저희가 사실 뭐 개당으로 과금을 하고 있지는 않고요. 네. 저희는 이제 구독형 서비스여서 이제 소프트웨어에서 서비스라고 하는데 이제 구독으로 매달 정액을 내시면은 예. 저희가 고객들이 원하는 범위 내에서 이제 유저 상품을 제거해드리고 있습니다. 한 달 일 맡기는데 얼마? 네네 그렇습니다. 랄프 로렌이 맡기든 나이키가 맡기든 쌍방울이 맡기든 한 네네. 달 맡기는데 얼마? 네, 근데 이제 보통은 마켓 이제 나라 국가가 개수가 많아질수록 과금이 올라가고요. 그래서 뭐 나는 이제 중국에서만 유저 상품을 잡겠다 하면은 네. 과금이 이제 한 국가만 과금이 되고, 음. 근데 만약에 뭐 중국하고 일본하고 한국을 다 하겠다 그러면 하면 이제 두세 배가 되고 그런 식으로 됩니다. 그러면 이 유통업체랑 계약하는 게 아니고 브랜드랑 계약을 해서 맞습니다. 랄프 네네. 로렌이랑 계약을 했다. 네네. 그러면 나는 랄프 로렌의 중국에서 온라인 샵에서 짝퉁이 많은 것 같아. 그럼 중국 온라인 샵에 뭐 알리바바도 들어가고 여기도 들어가고 해서 거기서 막 잡아내는 맞습니다. 그런 네. 비즈니스군요. 네네네. 아, 그럼 그래서- 중국 한 나라 가격하고 중국 탄자니아는 2배, 중국 탄자니아 푸에르토리코 뭐 이러면 3배입니까? 그럼 중국은 되게 많을 거고 여기 얼마 맞습니다. 없는데? 그게 이제 국가별로 플랫폼이 이제 얼마나 많냐, 예. 이커머스의 개수가 많은 나라가 있고, 가격표가 달라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이제 난이도가 또 다르거든요. 어느 나라가 제일 비쌉니까? 그게 제일 난이도도 많고 네네. 짝퉁도 많다는 뜻이겠지. 네, 저희가 이제 보면은 중국하고 일본이 좀 비싸고요. 네. 중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중국어를 할 수 있어야지 제거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예. 그리고 또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그런 디지털화가 좀 많이 안 돼 있어서 뭐 어떨 때는 저희가 이제 제거를 하려면 우편으로 접수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나라의 특성마다 조금 가격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화면상에서 그 짝퉁네 이거 발견하는 걸로 발견해서 일러주는 게 그 서비스의 끝이 아니라 네네. 니네 그러지 말아라. 좋게 네. 말할 때 내려라. 우리가 누군지 아느냐. 너 이러다 혼난다. 이런 얘기도 이 친구들한테 해서 미안합니다. 내릴게요라고 하게까지가 서비스군요. 저희가 그러니까 제거를 해주는 데까지가 서비스고, 네. 다만 저희가 직접 그 판매자와 연락을 하지는 않고요. 예. 저희는 이제 이커머스를 통해서 이제 이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커머스에도 보통 이제 그런 유저 상품을 관리하는 팀이 있고, 예. 거기에 이제 신고 센터가 있거든요. 사이트마다 네네, 사이트마다 있어서 저희가 거기에 정보를 전달하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위조 상품을 팔면서 위조 상품 신고도 받는다고요? 그렇습니다. 일종 파파라치네. 위조 파파라치. 그렇지. 이 대표님 하시는 사업은 파파라치고. 네. 얘기하면 반응이 어떻습니까? 자기네들이 위조 상품을 팔고 있는데 그거를 그들에게 신고한다는 거 하잖아요. 너희들 위조 상품 팔고 있어 라고 마크 비전이 얘기한다? 이러면 뭐라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보통 이제 그 이커머스들에서는 유저 상품 문제가 존재하고 또 일정 부분 심각하다는 걸 이미 인지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요. 예. 굉장히 이제 협조적이긴 하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 그 나라에서 정하는 법이 다 있다 보니까 예. 그 처리 절차 같은 것들이 다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신고가 들어가면 이커머스에서 이제 소명의 기회를 그 판매자에게 주고요. 예. 보통 뭐 24시간에서 48시간 내로 답변을 해야 되는데 네. 답변을 하지 않고 뭐 묵묵부답이라든지 아니면 도망간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계정을 차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네 쇼핑몰이 아니라 우리로 치면 네이버 쇼핑이나 쿠팡이나 뭐 하여튼 누구나 다 와서 팔 수 있는 그런 쇼핑몰들이군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러게요. 우리도 짝퉁 잡으려고 하는데 참 끝이 없네요.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죠? 그런 거네요. 네네. 그 개인- 회사들은 무료로 짝퉁을 제거하는 효과가 있는 거네요. 예를 그러네. 들면 쇼핑몰 맞습니다. 입장에서는. 네, 그래서 저희가 그 전 세계 100개 이커머스 기업들과 이제 협업을 하는데 네. 그 기업들도 이제 협조적이고 또 저희랑 네. 같이 일하고 싶어하는 이유가 어쨌든 이게 고객의 신뢰 문제를 일으킬 수 그렇죠. 있거든요. 그분들에게도 네네. 소비자들이 신뢰해야 되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 요청을 잘 이제 수락해 주시는 편입니다. 그럼 우리나라 예를 들면 쿠팡이라든가 뭐 이런 데서도 활동을 하시는 거예요? 네, 뭐 쿠팡, 네이버 포함해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이커머스 그리고 또 저희가 소셜 미디어처럼 이렇게 해서 뭐 밴드라든지 카페 같은 곳에서도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개별적으로 하는 쇼핑몰도 있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도 뒤지십니까? 사실 저희가
지금 현재는 그게 개인 레벨로 내려가는 경우는 없고요. 그래도 네. 어느 정도 규모가 커서 이 브랜드 입장에서도 이제 신경 쓸 필요가 있는 곳들 아마존, 위주로 쿠팡, 네. 네이버, 네. 뭐 11번가 뭐 이런 네. 데 있는 것만 잡는다.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우선이 되고요. 네, 가끔씩 이제 어떤 특정 플랫폼, 특정 이제 작은 이커머스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하는 경우가 있으신데 오마이팬츠닷컴 이런 데서 파는 건 괜찮다는 거죠. 아하 그렇구나. 아니 그 계약한 회사 중에 홈페이지에 보니까 YG도 있던데 YG 엔터테인먼트. 네네. 그럼 연예인들 뭐 네. 굿즈 같은 거를 잡는 건가요? 네, 그 저희가 YG 엔터 산하에 이제 YG 플러스라고 예. 자회사가 있는데 네. 그곳과 이제 계약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어떤 아티스트들의 예. 뭐 굿즈나 아니면은 이런 뭐 다이어리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굿즈가 존재하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한류 때문에 이제 K-팝이 동남아시아나 이런 데서 많이 유통이 되고 근데 이제 이런 물건의 값들이 비싸다 보니까 짝퉁들이 굉장히 많이 동남아시아 지역 중심으로 유통이 되고 있어서 저희를 쓰고 계십니다. 블랙핑크 짝퉁도 잡는다. 그렇습니다. 네. 네이버 쇼핑이나 혹은 네. 쿠팡이나 이런 데는 가서 어떻게 저희가 좀 잡아드려요? 건당 얼마 내지는 뭐 브랜드 그래- 하나당 그래도 얼마 될것 이러면 같은데? 양쪽 영업을 해도 어. 될 것 같은데. 네. 그 일단은 이게 되게 민감한 이슈기는 한 것이 네. 뭐 어쨌든 그 플랫폼들 입장에서는 위조 상품이 또 뭐 많이 존재한다라는 거를 딱 짚어서 얘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제 보통은 저희가 마크 비전이 소문 낼까봐. 플랫폼과의 협업보다는 네. 아무래도 이제 기업에서 브랜드로부터 저희가 과금을 해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플랫폼에 영업하러 가면 아 우리는 부전 상품 없어요. 오늘 얼마 깨끗한데. 말도 걸지 마세요. 우리는 없어. 네. 그런다는 거죠. 네, 아무래도 소문이 이제 있으면서. 뭐 한국보다도 사실은 이제 알리바바 같은 기업들이 한동안 되게 그런 스탠스를 많이 취했습니다. 그래서 뭐 좋은 위조 상품이 별로 없다. 우리는 네. 없다. 네, 뭐 그렇게 너희들 이제 필요 없다. 얘기를 하고 했었죠. 그럼 네네. 어디가 많습니까? 해보시면 아무래도 중국이 많죠. 그렇습니다. 근데 중국이 워낙 많았는데 요즘에는 좀 그게 이제 동남아시아 쪽으로 넘어가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그쪽 나라에서 이게 위조 상품이 어디서 생산되는지랑도 관련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네. 가까운 곳에 팔 테니까. 네네. 그래서 위조 상품이 예전에는 뭐 중국에서 생산이 많이 됐다면 예. 요즘에는 이제 뭐 동남아시아, 뭐 베트남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좀 많이 유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네이버, 쿠팡, 11번가 뭐 쓱닷컴도 옷 파나요? 모르겠네. 그 중에서 팔죠. 위조 상품이 어디가 제일 많아요? 사실 뭐 딱 많다고 하기는 그러니까 비율은 저희가 봤을 때는 비슷하다고 보고요. 예. 네네. 근데 비율이라면 그 예를 들면 전체 네. 상품 중에 짝퉁 발견되는 게 어느 정도 돼요? 그러면 사실 뭐 브랜드마다 굉장히 다른데요. 네. 어떨 때는 좀 뭐 익스트림한 케이스긴 하지만 진품보다 가품이 더 많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요? 그 네네. 무슨 말이에요? 그 어떤 몰에 들어가면 예. 네네. 나이키가 유통되는데 네. 나이키 짝퉁이 더 많더라. 네, 맞습니다. 그게 이제 희귀한 브랜드일수록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이제 널리 아는 뭐 나이키 같은 브랜드보다는 네. 좀 최근에 이제 한국에서 유행을 하는 뭐 스페인의 어떤 그릇 브랜드인데 네. 이 한국에서 잘 수입이 잘 안 되고 유통이 안 되면은 네. 그런 거를 가지고 이제 가짜를 만들어서 판매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네. 있는데 그런 거가 특별하게 더 많은 데는 아니고 뭐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그렇대. 같은 상인이 여기서도 팔고 저기서도 팔고 할 테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네. 그럼 일반적인 랄프 로렌이 이런 브랜드는요? 네, 랄프 로렌 랄프 같은 로렌 경우도 가짜는 우리나라 어디 가면 살 수 있어요? 사실 랄프 로렌은 좀 되게 특이 케이스인 게 네. 굉장히 오랫동안 인기를 받았던 브랜드이다 보니까 예. 위조 상품이라는 것도 너무 오래 전부터 문제가 좀 되어왔어. 예.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주변에 이제 사실 꼭 이커머스를 가지 않더라도 저희가 이제 뭐 어떤 상가라든지 아니면 이제 상가 지하나 이런 데 가도 사실 랄프 로렌은 가짜가 굉장히 많고요. 그 위조하기 쉽게 생겼어. 말 위에서 사람이 뭐 하나 휘두르죠. 네네. 그러니까 왼손으로 휘두르는지 오른손으로 휘두르는지 모르잖아. 아니 그리고 거의 오리지널이 비슷하게 뭘- 만들면 되지 뭐. 짝퉁이라는 게 거의 요즘은 그리고 말이 왼쪽 말 들고 왼쪽 발 들고 아니 있대요. 오른쪽 발 들고 요즘 있대요. 짝퉁은 그런 게 아니에요. 거의 똑같아요. 똑같이 만들어. 그럼요. 똑같아 만들어 짝퉁이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디 만들어 그게 무슨 짝퉁이 그거는 그런 건 아예 팔리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예전에는 이제 짝퉁이면 딱 짝퉁인 게 명확한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 말꼬리가 위로 올라갔다든가. 네네네. 근데도 알고도 이제 입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굉장히 이제 교묘하게 소비자들이 알지 못할 정도의 수준으로 만들어서 파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가려냅니까? 그러면 어떻게? 뭐 가장 AI로 어떻게 가려낼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저희가 이제 항상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제 감정업을 하는 것이냐, 그러니까 예. 뭐 위조 상품을 저희가 AI로 딱 봤을 때 가짜와 진짜를 구분해낼 수 있느냐라는 네. 질문을 많이 받는데 저희 항상 대답이 뭐 만약에 이제 루이비통 백 같은 걸 저희가 딱 받았을 때 저희 AI 모델이 딱 보고 이게 진품인지 가품인지를 그냥 판별해내기는 어렵습니다. 그건 어렵고요. 거의 비슷하니까. 네네. 네. 그거는 사실 사람이 봤을 때도 판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잖아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뭐 소프트웨어나 AI가 알기는 힘들고요. 음. 다만 이제 온라인이라는 공간에서 이 위조 상품을 판매하시는 분들이 상황적으로 어쩔 수 없이 보일 수밖에 없는 행동의 패턴들이 존재를 합니다. 네, 그 예를 들면은 뭐 가격이 대표적인 예시일 것 같은데요. 네. 뭐 판매를 빨리 하고 그 다음에 다 판 다음에 이제 또 다른 곳에 가서 해야 되니까 걸리면 안 되니까. 가격을 조금 정상 가격보다 많이 낮춰서 판다든지. 이 가격이면 반드시 가짜다라는 가격대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네. 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가장 쉽게 발견할 수 있는 단서고요. 예. 근데 그런 거 말고도 이제 여러 가지 상품의 상세 페이지 내에 뭐 텍스트 정보라든지 가격 정보라든지 뭐 리뷰라든지 아니면 심지어 그 시각 정보, 그 어떤 이미지들 사이에서도 예. 어떤 일정한 패턴을 저희가 발견할 수가 있거든요. 예. 가짜는 뭔가 특징이 있다. 그렇습니다. 그 네. 패턴이 뭔지 좀 알려주세요. 네, 영업 비밀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네네네. 뭐 이따가 저희가 좀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네. 하는데 네. 혹시 지금 그냥 예, 그래도 됩니다. 보여드릴까요? 네네네. 예, 예. 아, 네. 말도 잘 알아들으시네. 네. 그래서 아까 이거는 뭐 이미 말씀드린 건데 전 세계적으로 이제 100개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에서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여기 한국에서도 대표적인 이커머스사들이 저런 포함이 데를 되어 뒤진다. 있고, 네네. 예.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는 아무래도 알리바바 계열사들, 그래서 예. 타오바오나 알리익스프레스 이런 회사들이 주로 많이 활동 무대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남아시아에서는 요즘에 이제 쇼피나 라자다 같은 플랫폼들이 새롭게 이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익숙한 로고가 반 이상이죠. 참 저도 인터넷 쇼핑 많이 하고 살아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소셜 미디어,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서도 이제 커머스를 하기 때문에 그런 아. 곳으로 좀 많이 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크게 봤을 때는 저희가 세 가지를 해드리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탐지. 그래서 정말 수백만 개의 이커머스 상에 있는 수백만 개의 제품들 중에 우리 고객사의 제품과 관련 있는 저희 회사의 그 고객사의 브랜드와 관련이 있고 예. 또 그리고 이제 뭐 고객사의 모든 제품을 사실 저희가 보호하는 게 아니라 뭐 나이키라고 할지라도 특정 나이키 뭐 모델들을 저희가 예. 그 관리를 하는 거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미지상으로 긁어오는 것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제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고객사들한테 이런 보여주고 이걸 제거를 하는데 네. 이 100개 이커머스에 동시에 이제 저희가 신고를 할 수 있어야 되다 보니까 예. 이 많은 부분들을 저희 자동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분석 부분이 또 있고요. 그래서 분석 부분은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그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딥러닝이라는 기술이 있어서 딥러닝 기반의 이미지 인식 알고리즘과 그다음에 머신러닝 기반의 이제 의미 분석 알고리즘이 있어서 예.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위조 상품을 판별하고 있고요. 이 이미지 인식은 기본적으로 이제 비주얼적으로 비슷한 것들을 찾아내고 그리고 그 안에서도 또 여러 가지 패턴들을 봐서 뭐 로고가 조금 다르게 생겼다든지 아니면은 뭐 예를 들면 예전에 나왔던 이건 로고인데 이제 이미 바뀌었는데 아직도 그 로고를 쓰고 있다든지 뭐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게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의미 분석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글자 기반, 텍스트 기반이어서 뭐 특정 키워드를 사용한다든지 그 다음에 뭐 제품의 상세 페이지에 보니까 뭔가 위조 상품을 암시하는 듯한 단어들이 들어가 있다든지. 그게 뭐예요? 예를 들면. 뭐 예를 들면은 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뭐 100% 퀄리티 뭐 이런 단어들이 갑자기 뜬금없이 들어가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네. 찔리니까. 아, 네네. 진품은 그런 표현을 안 씁니까? 아, 그렇지. 그렇죠. 진품 네. 진품인데 뭐 진품은 어쩌겠어. 진품인데. 네. 심지어 나이키는- 짝퉁이 판치니까 난 100% 진품입니다. 그건 안 쓰나요? 진품은? 아, 이제 의심해 볼 수 있죠. 네. 혀가 길면 뭔가 네. 찔린다는 얘기예요. 아 그래요. 근데 이제 이게 한국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별로 그런 버전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예.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다 갖고 있어서
그런 걸 갖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노하우. 네네. 그러니까 사진 보고 가만히 들여다보고 이게 진짠가 아닌가 이게 아니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물건을 파는 과정에서 중간중간 툭툭 나타나는 짝퉁의 향기들. 그러니까 이 사실 로고가 다른 거는 너무 명확하잖아요. 그건 금방 잡아낼 수 있을 것 같아. 네. 근데 요즘은 진짜 똑같이 만드니까 네. 사람이 이렇게 두 개 비교해 봐도 진품인지 가짜인지 뭐 잘. 근데 이렇게 비교해 봤는데도 잘 모르면 그게 진품이지. 나는 진품 아니라도 괜찮을 것 같아. 진짜 진품 아니.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제가 네. 예전에 시간 좀 있으니까 딴 얘기 하나 할게요. 제주도에 가서 예. 다금바리를 사 먹은 적이 있어요. 네. 엄청 비싸더군요. 횟집에 들어가서. 대원발이 비싸죠. 네. 제가 사 먹으려면 당연히 안 사 먹었을 텐데 그때 이제 장인어른 모시고 갔던 때라서 사드렸어요. 뭐잘 드셨죠. 그랬더니 다음날 이제 가이드랑 만나서 이제 뭐 얘기하는데 다금바리 먹었다고 했더니 웃더라고. 왜? 제주도 근방에서 잡히는 다금바리 숫자가 실제로 제주도에서 팔리는 다금바리의 100분의 1도 안 된다는 거예요. 다금바리라던데 그랬더니 그 사실은 다금바리 아닌데 너무 다금바리랑 비슷해서 제주도 어부들도 잘 구별 못하는 그런 물고기가 있대요. 그런 물고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부들도 구별 못하고 식당 주인도 구별 못할 정도의 짝퉁이라면 그냥 그게 그게 다금바리가 아닌데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럴 수 있죠. 같은.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했지? 어쨌든 그래도 뭐 가려내긴 가려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사진도 보고 그런 행동 패턴도 AI가 이렇게 본다. 네. 또 어떤 게 있습니까? 몇 가지 예시를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예. 저희 화면을 잠깐 봐주시면 그래서 이게 실제로 저희가 이렇게 찾은 이커머스 상에 있는 이미지들인데 일단 딥러닝 기반으로 이미지 인식 모델이 돌아가기 때문에 저희가 브랜드 로고, 디자인이나 패턴 같은 거를 이제 탐지를 할 수가 있고요. 예. 그래서 뭐 왼쪽에 두 개 같은 경우는 이제 샤넬하고 이제 버버리의 케이스인데 예. 이런 것들은 이제 로고를 저희가 미리 저희 모델이 트레이닝이 돼 있어서 이런 로고가 있으면 이건 샤넬이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어 있고요. 예. 네. 그래서 그런 걸로 이제 저희가 판별을 하고 있고 예. 근데 이런 케이스는 또 반대로 이거는 이제 루이비통에서 실제 만들고 있지 않은 로고인데 이런 거를 가지고 판매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런 패턴을 저희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해두었다가 짝퉁이 저런 패턴을 쓰는구나. 그렇습니다. 아니 네. 저거는 루이비통 그 다른 거예요? 저 제 오른쪽에 있는 핸드백이 루이비통 아니라는 아닙니다. 거죠. 네네. 가짜예요? 네네. 저런 패턴을 쓰지 않고요. 1번, 2번은 진짜입니까? 1번, 2번은 진짜입니까? 네네 맞습니다. 우리 봐도 잘 네. 봐도 잘 모르겠는데 3번은 왜 가짜예요? 뭐가 저런 로고 안 쓴다니까요. 로고가 이제 자세히 보시면은 네. 다르게 생겼습니다. 조금 네. 화면 좀 한번 키워봐 주실래요, PD님? 저런 거 살 일이 있어요? 네. 저 클로바 모양 저런 걸 안 쓰나 보다. 네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저런 건 짝퉁이다. 네. 사실 저희가 찾아내는 것들은 예. 어느 정도 이런 위조 상품을 조금 뭐 공부해 보시거나 아니면 많이 보셨던 분들한테는 되게 쉬운 태스크고요. 예. 다만 그거를 저희는 많은 숫자를 이제 한꺼번에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인공지능으로. 네. 아니 근데 대표님 예를 들면 내가 파는 사람이에요. 짝퉁인데 실제 짝퉁 사진을 찍어서 안 올리고 진짜 거를 사진을 찍거나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걸 캡처하거나 그렇게 해서 올려서 팔지 않겠습니까? 네. 자기 짝퉁인데 짝퉁 걸 이렇게 딱 찍어가지고 그렇게 팔진 않을 것 같은데. 뭐 그런 케이스들도 있긴 한데요. 사실은 이제 또 되게 재미있는 패턴 중에 하나가 원래 이커머스 정책상으로는 본인이 이제 판매를 하고 싶은 제품을 본인이 찍어서 올리는 게 원래 이커머스의 규칙이거든요. 예. 그래서 내가 진품을 파는 사람일지라도 그걸 다시 이제 마네킹에 입혀가지고 찍어서 이제 올려야 되는데 네. 사실 많은 그 위조 상품을 판매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 제품도 가짜인데 그걸 굳이 스튜디오를 빌려서 비싼 돈 주고 찍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식 홈페이지에 있는 사진을 가져다 쓴다든지 네. 이런 것들을 오히려 보여주시는데 그런 것도 결국은 다 패턴으로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진품을 파는 업자라면 그 진품을 끌러서 스튜디오에서 찍는다. 네네. 근데 가짜 파는 친구들은 그냥 홈페이지에 가서 캡처해 오든가 어디 다른 사람이 파는 거 그냥 갖고 오든가. 네, 맞습니다. 아니면 딴 데 있는 사진을 복사에다가 아니야. 진품 한 거 복사에다가 우리 걸 그러면 올려놓으면 그것도 그런 것도 그럼 잡아내는 사진에 거야? NFT 붙어 있는 것도 아닌데 진품 사진 올리는 거를
누가 복사에다가 쓰면 네. 그럼 어떻게 해요? 누가 오리지널이고 누가 진품인지를 사진만 보고 어떻게 알아요? 네. 사실 그래서 뭐 정말 이미지상으로도 전혀 증거가 없고 완벽하고 그다음에 이제 글 텍스트상으로도 완벽하고 가격도 그냥 정가 그대로 올라가고 이제 이런 경우는 아마 저희가 잡아내기가 굉장히 힘들 거고요. 예. 다만 이제 어쨌든 이걸 판매하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어떤 목적 달성을 해야 되다 보니까 보통 어딘가에는 이제 힌트가 남아 있게 되고 저희는 그런 걸 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판별하고 있습니다. 그래 아. 똑같이 그렇게 하면 할 수 없고 가격이 싸든가 네. 괜히 찔려서 강조한다든가 저는 뭐 신발 같은 거 살 때 음. 무조건 제일 싼 걸 찾는데 그러면 위품일 확률이 있는 거네요. 뭐 실제로 제 개인적인 경험이긴 한데요. 네. 어떤 전자상거래 업체에서 이제 전동 칫솔, 네. 우리가 흔히 아는 이제 비사 전동 예. 칫솔을 사서 썼는데 오랄비 브라운 네. 그런 예. 그런 거였습니다. 근데 이제 가격이 좀 쌌거든요. 네, 뭐 다른 건 다 15만 원대인데 이것만 특이하게 이제 많이 싸지도 않고 한 9만 원 정도. 예.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사서 썼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이게 가짜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성능이 뭔가 충전도 잘 안 되고 해가지고 이제 인터넷에 검색을 해봤더니 이제 가품의 특성하면서 쫙 정리된 게 이제 홈페이지에 있었는데 아. 거기에 이제 똑같은 예시가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아, 네, 가전제품도 가짜를 만들어 팔아요? 그런 경우들이 요즘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인터넷 쇼핑몰에 그 짝퉁이 많다는 이유가 다 최저가를 검색하잖아요. 최저가, 그렇죠. 가장 싼 걸 예. 검색하니까 조금만 비싸도 사실은 검색 순위에서 밀리고 똑같은 제품이면 무조건 제일 싼 걸 고르니까 그 패턴을 노리고 싼 걸 이렇게 다 가품을 싸게 올렸다가 치고 빠지고 하는 식으로 하는 그런 것도 영업을 있더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 걸 예전에 잡아내려고 했다면 어떻게 잡아냈었을까요? 그런 건? 예전에라고 그러니까 그 하시면. 전동 칫솔.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실은 이제 정말 그러니까 온라인 세상이 없었을 때는 오프라인에서는 사실 굉장히 명확했던 게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런 백화점에 전동 칫솔이 입점하기까지는 여러 가지 그 유통 경로를 거치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그 유통 경로들이 보통 이제 우리가 믿을 만한 유통회사를 통해서 이제 건너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이슈가 없었는데 이제 온라인 상에서는 사실 누구든지 가게를 열어서 물건을 올릴 수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점점 많아지고 그리고 저희가 있기 전에는 사실 이런 것들을 이제 사람이 다 일일이 뭐 힌트를 보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실제 예. 구매를 해봐서 예. 이제 테스트 구매라고 하는데요. 직접 이제 이 물건을 사서 한번 검수를 해보고 진짜인지 아닌지를 다 판단하는 사람들이 예전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 질문은 그런 가짜 전동 칫솔을 지금 누군가도 또 팔고 있을 수도 있는데 아 그럼요. 그러면 보통은 이제 지금 잡아낸다면 가격을 보고 잡아내시겠군요. 사실 가격도 그렇고 지금 돌이켜서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은 네. 역시나 거기도 좀 힌트들이 많이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마크 비전 대표님을 속인 짝퉁들 뭐야?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AI를 지금 AI로 이걸 사람이 직접 다 하는 게 아니고 일종의 소프트웨어로 돌려서 이제 찾아내는 방식이잖아요. 마크 비전이 한다는 게. 네. 그러면 그 AI한테 짝퉁을 계속 보여주는 식으로 교육을 시킵니까? 어떻게 교육을 시켜요? 그래 인공지능을 어떻게 교육시켜서 이 일을 하세요? 사실 이제 저희가 뭐 말은 하나의 인공지능 모델이라고 하지만 네. 이 알고리즘 안에 굉장히 많은 모델들이 존재를 하고요. 예. 그래서 어떤 것들은 이제 진품을 보여주는 모델이 있고 어떤 것도 가품을 보고 배우는 모델이 있고 해서 예. 여러 개를 거치게 됩니다. 네. 그래서 하나의 모델이 모든 걸 다 판별하는 게 아니라 1단계에서는 이제 진품을 많이 공부한 모델이 뭐 걸러내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가품을 많이 공부한 모델이 이 안에서 패턴이 있는지 또 찾아내고 네. 이 진품조가 먼저 들어가고 들어가서 여기는 진품이 확실해. 나고 넘어가면 다시 다음 주 들어가서도 확인해보고 이렇게. 나머지 거 가지고 그러면 네. 이 중에서 그러면 가품이 진짜 뭔지 그렇지. 뭐 가려내고. 특징이라도 뭐 하나라도 걸리면 가품이니까. 아. 그래서 그거를 또 이미지 기반으로 하는 게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텍스트 기반으로도 또 하고요. 그래서 여러 개의 모델들을 거쳐서 이제 가기 때문에 뭐 하나의 모델이 아니라 뭐 굉장히 많은 것들이 A조, 있습니다. B조, C조 막 이렇게 단계별로 네, 맞습니다. 조가 있는 거군요. 네네. 단별반이. 그거 교육시키는데 얼마나 들었어요? 기간도 그렇고 돈도 그렇고. 뭐 사실 저희가 2020년도 여름부터 2020년도 초부터 저희가 이제 개발에 들어갔어요. 코로나하고 비슷한 시기에 시작하셨네요? 아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2020년도 한 9월 정도에 제품이 출시가 됐으니까 뭐 한 9개월 정도 이제 제품 개발 기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출시 이후에도 계속해서 저희 이제 개발팀에서 이 모델을 업데이트하고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처음에도 짝퉁 사진이라든가 그걸 어마어마하게 많이 구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걸 어디서 구하셨어요? 사실은 이제 저희가 처음에는 짝퉁 사진을 많이 갖고 시작하진 않았고요. 예. 처음에는 이제 진짜 사진들 위주로 많이 하다가 이제 저희가 아무래도 저희 시스템이 좋은 게 저희가 실제 이 업을 하면서 신고를 하는 것들이 있고 신고를 했을 때 이게 제거가 되면은 이게 네. 짝퉁이 맞구나 아. 하면서 새롭게 계속 데이터가 추가가 되거든요. 우리도 네. 아슬아슬했는데 네. 일단 약간 의심스러우니까 찍어봤는데. 이제 신고해 보고. 그래서 점점 데이터가 이제 많아지면서 고객사들이 또 늘어나고 그러면 데이터가 더 많아지고 그렇겠네. 그러면서 정확도가 노하우가 생기겠네. 이제 올라가겠습니다. 딱 네. 거기만. 그럼 신고했는데 사실 정품이었으면 그럼 어떻게 돼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다행히도 네. 100개를 신고하면 이제 97개가 가짜인 거로 맞고요? 판단을 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요? 3개 정도는 이제 제거가 안 되는데 예. 제거가 안 되는 케이스에는 뭐 정말 가끔씩은 저희가 틀릴 때도 있고요. 예. 그리고 또 가끔씩은 이제 가품은 맞는데 이제 버티는 증거 거 자료가 명확하게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증거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는 이제 제거에 실패를 합니다. 그 판매자가 버티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럼 버티면 방법이 그러니까 어차피 내리는 거는 쇼핑몰에서 내리는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봤을 때 좀 의심스럽지만 아직 확실하지 않다고 하면 남겨두는 거고.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거 가품입니다라고 하면서 쇼핑몰에다가 아마존에다가 이게 왜 가품이냐면 이런 것 때문입니다라고도 알려줘야 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야 쇼핑몰 담당자가 그거 보고 잠깐만 이거 딸랑이네죠? 이거 뭐 이렇게 전화할 수 있다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시스템 자체가 단순히 이거를 가짜다 진짜다를 판별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 가짜면은 왜 가짜라고 생각하는지까지 판단을 해내야 돼서 그래서 더 많은 모델들이 필요로 하고 나름 기술적인 진입 장벽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하나 잡아낼 때마다 얼마 이렇게 네. 받으면 내가 예를 들면 명품 브랜드예요. 네. 그런데 마크 비전에서 왔어. 어. 근데 돈을 짝퉁 저희가 가려주면. 얼마 내야 됩니까? 라고 할 때 한 달에 얼마입니다. 그러면 좀 불안할 것 같아. 네가 얼마나 잡아내는지. 그렇지. 내가 마크 비전인데 한 달 단위로 계약을 했어. 그러면 실제로는 한 2만 개가 짝퉁이 돌아다니더라도 한 40개 갖다 드리고 생각보다 적네요. 딱 갖다 드리면 그래 우리 짝퉁이 별로 없네. 나도 좋고 너도 좋고 서로 좋은 이런 네. 바보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어서 예. 내가 시킬 거면 오케이 개당 20원 어때? 뭐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은데요. 네. 뭐 사실 일리 있는 지적이신 것 같고요. 저희도 그 가격에 대해서는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데 네. 다만 또 반대 케이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브랜드 입장에서는 유상품이 얼마나 많은지를 알기 때문에 또 개당으로 가게 되면은 이제 과금이 엄청나게 올라갈 수 얘네들 있다는. 엄청 잡아올까봐. 아니 그래도 잡아와야지. 지금 실시간 채팅창에서 계속 하버드 얘기로 짝퉁 얘기는 안 들으시고. 알겠습니다. 뭐 제가 뭐 미리 말씀드렸으니까. 네. 미국에서 대학을 나오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왜 그런 짓을 하셨습니까? 어쩌다 보니까 네. 아니 그러면 농담이에요. 예. 그건 나중에 물어보고 그러면 알았어요. AI로 잡았어요. 네. 그래서 신고를 해.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이제 여기 그러니까 마크 비전의 역할은 신고를 해주고 그러면 이 회사가 내리는지 안 내리는지를 확인하고 만약에 안 내렸다 그러면 자꾸 잡아서 이거 진짜 가짜라니까요 하고 신고를 하고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 뒤에 무슨 소송을 한다거나 무슨 다른 절차들이 또 있습니까? 뭐 잠깐 제가 화면을 하나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네. 좀 뒤쪽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이제 보여드리는 게 단순히 이제 위조 상품을 제거했다 예. 이렇게 보여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이 여러 가지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제 좀 인사이트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뭐 어떠한 종류의 제품이 위조 상품이 가장 많이 발견됐다든지, 그다음에 이게 어떤 플랫폼에서 주로 유통이 많이 됐다든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저희가 보고서로 실시간으로 대시보드에서 보여드리는 게 있고요. 예. 이걸 바탕으로 이제 기업의 법무팀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전략을 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 제품이 이번에 새로 출시된 이 제품이 뭔가 베트남에서 위조 상품이 많이 발견이 되고 있구나. 그럼 우리가 거기를 조금 더 모니터링을 강화를 해야겠다. 어쩌다 저렇게 됐는데 어떤 녀석인지. 네네. 그리고 아니면 이제 정말 예상치 못한 뭐 갑자기 뭐 중동의 어떤 나라에서 위조 상품이 많이 발견되는 걸 보니까 그 나라에 우리가 이제 지식재산권을 등록을 해놔야겠다. 네. 이제 이런 판단을 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저렇게 리포터화도 해주는군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어느 나라에서 특히 요즘 갑자기 이게 늘었습니다. 뭐 이런 네. 식으로.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는 이제 특정 셀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반복적으로 이제 판매를 한다든지 아니면 여러 플랫폼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판매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이 사람이 이제 뭐 좀 조직적으로 하는구나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다 보니까 예. 그럼 그런 정보들을 가지고 이 기업의 법무팀 내에서 뭐 추가적인 그런 법률적인 절차로 진행이 되기도 합니다. 아. 소송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경고장을 보내든지 네, 그런 그렇게. 것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소송이나 그런 역할까지는 마크비전의 역할은 아니고 네, 맞습니다. 찾아내서 신고해 주는 것까지 그리고 리포트해 주는 것까지의 역할이군요. 네, 아니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내가 여기서 걸렸어요. 내가 알리바바에서 팔았어. 그래서 걸려서 내리래. 그럼 옆 동네 가서 또 팔고. 안 되겠다. 한국으로 가자. 그냥 한국에서 팔. 뭐 그런 식으로 움직이지 않나요? 대체로 그럴 것 같은데. 근데 그거야 뭐 그렇더라도 어쩔 수 없지. 그럼 경찰이 그럼 소매치기 잡으면 네. 그 소매치기의 나머지 인생도 케어하면서 같이 살아줘야 됩니까? 네. 끝도 없는 싸움일 것 같은데 진짜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저희가 다행인 건 저희가 한 플랫폼을 그래서 보지 않고 여러 네. 플랫폼을 동시에 보다 보니까 한 국가를 전체로 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리스크는 조금 해징이 되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는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특정 뭐 골프 브랜드를 많이 보호를 해주면은 예. 그 보호를 그게 소문이 나는 것 같아요. 이제 이 판매업자들 사이에서도 갑자기 이 브랜드가 요즘에 좀 관리를 하는 것 같다. 그러면은 다른 브랜드로 넘어가는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그래서 뭐 다른 골프 브랜드가 갑자기 소문이 늘어난다든지. 갑자기 네네. 야 이쪽은 단속이 심해졌으니까 우리 이 브랜드로 넘어가자. 이왕 어차피 돈 드는 거 똑같아. 로고만 바꾸면 되니까. 그래서 동네 집이 5집이 있는데 네. 세 집만 세스코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 있던 바퀴벌레들이 세스코 안 하는 집으로 몰려가요. 그래서 갑자기 바퀴벌레가 그럼 눈을 옆에도 해야 하고 되네. 있어. 그럼 옆에도 그 옆집도 그 결국 해야 이웃이 되네. 세스코를 했다는 이유로 네. 나도 괜히 해야 되는. 나는 그나마 버틸만 했는데 네. 그런 케이스죠. 재밌네요. 짝퉁. 그렇군요. 야, 이런 거는 좀 인공지능이 잘 발견하면 네. 예를 들면 자기소개서, 이력서 이걸 딱 보면 얘는 일을 잘할 친구인지 아닌지, 뭐 회사를 그만둘 친구인지 아닌지 뭐 딱 볼 수 있다든가. 나중에는 진짜 그런 것도 할 것 다양하게, 같아요. 할 것 같아요. 어떤 특성을 보인 애가 그럼, 나 100% 자신 있습니다. 그렇게 면접 때 얘기했다. 그런 애일수록 빨리 관두더라. 그렇죠. 그런 뭐 이렇게. 데이터만 충분히 있으면. 네. 근데 지금은 진짜냐 아니냐는 얘 가짜인 것 같아요. 오케이, 맞았다. 이게 바로 되니까 데이터가 잘 쌓이니까 네. 되는 거긴 한데 어허. 이런 특성을 가진 남자는 나중에 남편으로 별로 안 좋더라. 이런 거는 해주면 좋죠. 아니 근데 제가 갑자기 생각난 건데 짝퉁의 경우에는 요즘 왜 NFT 이런 게 유행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명품도 제가 무슨 기사에서 본 거는 요즘 명품이 진품인 걸 입증해야 되니까 그래서 뭐 NFT 태그를 달아서 대보면 이거는 몇 년산이고 뭐 진품이 입증되고 뭐 이런 걸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진품임을 입증하는 방법이 고도화되고 있는데 예. 그런 게 되면 짝퉁 시장은 점점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까? 짝퉁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까? 저희 통계로 봤을 때는 이제 매년 그래도 20%씩 계속 성장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 예전에도 사실은 뭐 NFT가 나오기 전부터 예. 이제 실제로 이 물리적인 물건에 뭐 어떤 태그를 단다든지 인증을 붙인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이제 보호하려는 그 시도는 많이 있었는데 예. 이 방식의 문제가 뭐냐면 이제 위조 상품인지 아닌지에 대한 그 판별에 대한 책임을 그 숙제를 결국 소비자들에게 넘기는 거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제 귀찮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나는 이거를 분명히 내가 믿을 수 있는 이커머스 대표적인 이커머스 샀다가 보니까 예. 이거를 이제 위조 상품일 거라고 의심조차 안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거를 뭐 다운을 받아갖고 내가 이렇게 찍어보고 해야 되는데 예. 그런 것까지 가지가 않다 보니까 대부분 이제 모르고 쓰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금바리. 네. 아까 전에 어. 그 채팅창에서 다금바리 그 구별 가능하다고 아까 전 하나 올라왔는데. 네. 뭐 나중에 공부해 보고요. 예. 여기는 그럼 영업도 온라인으로 하셔야겠네요. 그렇죠. 뭐 각종 브랜드들한테 전화하든가 메일 보내든가 해서 우리 이런 사람인데 어떻게 영업합니까? 우리의 고객사는 아니지만 몇 개 가짜 파는 샘플들을 보여드리면서 우리 이런 거 5만 개 갖고 있다. 니네 놀랍지 않니? 우리랑 얘기 좀 해볼래? 뭐 이런 식으로 영업합니까? 네, 저희가 뭐 한국에서는 사실 처음에는 특히 직접 뭐
회사를 방문을 해서 네. 예. 그렇게 시작을 했고요. 음. 최근에는 아무래도 좀 입소문이 나다 보니까 이제 또 브랜드에서 또 다른 브랜드를 소개해주고 하시는 경우들도 있고요. 예. 글로벌한 클라이언트들은 보통 이제 저희가 글로벌 영업팀에서 예. 정말 이제 이메일 보내서 네, 시작을 아하. 해서 이제 고객사로 만들고 되기도 있습니다. 하고. 네. 이거는 특허 같은 게 있어서 이런 일은 마크 비전 아니면 못 합니까? 아니면 마크 비전이 갖고 있는 그동안 훈련받은 인공지능 이게 재산이라서 뭐 너희들도 해보려면 해봐 뭐 이런 겁니까? 그러니까 해외 무슨 경쟁사나 하는 사업을 이런 사업을 하는 회사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저희가 사실 뭐 특허 같은 경우는 저희도 갖고 있는 게 있기는 하지만 사실 네. 그 특허 자체가 진입 장벽인 것 같지는 않고요. 결국은 그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그런 모델들 그리고 저희만 아는 일종의 알고리즘 같은 것들이 오히려 진입 장벽인 것 같고요. 글로벌하게 봤을 때는 사실 큰 회사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보통 그런 회사들이 저희처럼 이제 기술을 이용해서 이거를 푼다기보다는 이 사람을 이용해서 풀려는 회사들이 많아요. 일종의 에이전시들이죠. 그래서 뭐 유럽이나 미국에 가보면은 이제 한 방에 한 2-3천 명 줘야 되는 이제 와. 직원들이 앉아 있고 네. 그 사람들이 이제 각 브랜드의 이제 담당자가 지정이 돼서 사람이 붙어서 그거를 이제 해결하려고. 일일이 하나 들어가 보고 오늘 아마존 자 들어가 보자. 그렇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그렇게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서비스들이 굉장히 가격이 비싸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글로벌 브랜드들 정말 유명한 명품 브랜드들 같은 경우는 이제 매출이 크다 보니까 예. 이런 걸 쓸 수가 있었는데 조금 이제 신생 브랜드라든지 좀 더 소규모 브랜드들 같은 경우는 가격이 너무 높기 때문에 사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명품은 열심히 짝퉁 관리를 할 거 아니겠어요? 물론 명품을 짝퉁해야 남는 게 많으니까 뭐 리스크 테이킹을 하겠으나 짝퉁 만드는 사람 예. 입장에서는 그렇게 관리를 열심히 하면 오히려 명품이 아닌 브랜드들 좀 비싼데 그래도 명품까지는 아니야. 그런 브랜드들도 짝퉁이 많겠네요. 그럼 굉장히. 네, 사실은 그 짝퉁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구간은 가격으로 봤을 때는 이제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사이에서 제일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아, 더 고가 말고. 네. 아. 왜냐하면 사실은 명품 뭐 백 같은 경우는 사실 예. 이커머스에서 잘 구매를 하지도 않을 뿐더러 네. 보통 가격이 싸게 되면은 이제 바로 이제 소비자가 의심을 하기 때문에 매출이 많이 발생하기가 이제 쉽지가 않은데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식으로 이제 전동 칫솔처럼 비싸지도 않고 싸지도 않고 딱 애매한 구간에 있는 것들은 조금 더 이제 속여서 팔기가 좀 쉬운 것 같아요. 오리지널이 23만 원쯤 하는 거는 네. 뭐 짝퉁 만들어서 뭐 한 12만 원 이렇게 팔리고 와. 그래도 한 12만 원을 팔려야 나도 남지. 뭐 한 4천 원에 팔아야 돼 그러면 안 남죠. 아 그렇다고 너무 비싼 건 또 바로 알아맞춘다. 재밌네. 재밌네요. 이 사업을 어떻게 하려고 생각했었어요? 무슨 계기가 있었습니까? 네, 사실 그 저는 원래는 이제 이런 사업을 생각해 본 적은 없었고 네. 하버드에 다니시다가 생각하신 겁니까? 사실 제가 이제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처음에 이제 커리어는 컨설팅에서 시작을 했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스타트업에서 몇 년간 일을 하면서 이제 이렇게 창업의 세계, 스타트업의 세계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게 된 것 같고요. 이제 그 경험이 너무 좋아서 이제 나도 창업을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무작정 이제 뛰어들었는데 사실 뭐 풀고자 하는 문제가 명확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제가 관심 있는 주제라든지 문제의식 같은 건 없었고 그냥 일단 뭔가를 해보자라고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스타트업이 하고 싶어서.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이 이게 사실 하는 실수인데 첫 창업자들이 하는 실수인데 그냥 특정 분야를 먼저 정해놓고 예.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인공지능과 관련된 뭔가를 하고 싶다 이런 되게 추상적인 목표를 정해놓고 예. 인공지능으로 할 수 있는 걸 다 해보는 거죠.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 초반에 그런 시행착오가 되게 많았고요. 예. 정말 처음에는 뭐 그 어떤 마케팅 배너 같은 거를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인공지능도 만들어보고 그 다음에 뭐 받아쓰기를 자동으로 해주는 뭐 회의록 작성 인공지능도 해보고 예. 여러 가지를 많이 해봤는데 결국에는 이게 제가 진짜 관심이 있어서 했던 게 아니다 보니까 금방 이제 좀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네. 잘 안 되고 잘 못 배우고 그러면. 네.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이제 고민이 많았던 기간이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 아무래도 로스쿨을 다니다 보니까 이제 그 지식재산권에 대한 것들이 이제 눈에 들어왔고 로스쿨은 또 언제 다녔어요? 로스쿨은 사실은 이제 그 일을 하고 나서 나중에 갔습니다. 네. 대학을 나오고 나서 네. 일을 컨설팅에서 하다가 다니고 네. 창업도 좀 했다가 네.
창업이 잘 안 되니까 로스쿨을 갔다고요? 사실 창업을 하기 전에 이제 스타트업에서 회사를 다니다가 예. 그 다음에 이제 창업을 해봐야겠다라고 했는데 네. 어떤 분야를 할지 이제 마음에 정리가 안 됐다 보니까 좀 뭔가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해 다시 학교로 좀 돌아갔던 것 같습니다. 네. 학교 들어가는 게 제일 쉬운. 아니 입학 시험 보지 않습니까? 사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네. 이제 로스쿨을 사실 가고 싶었던 게 있었다 보니까 예. 그때는 이제 스타트업을 해보기도 전이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이렇게 시험이랑 이렇게 다 준비를 해놓은 게 있어가지고 뭐 다시 그거를 이렇게 이용해서 갈 수가 있었습니다. 야, 미리미리 준비가 다 되어 계시네. 어? 섭외할 때 상당히 섭외할 때 주의해 주세요. 아니 뭐 좀 우리가 좀 배울 거 있는 분을 섭외해야지. 네. 이건 다시 태어나야 되는 분들을 섭외하면 어떡합니까? 로스쿨, 야, 하여튼 뭐 갈 데 없어서 하버드 로스쿨을 가셨다. 그래서요, 로스쿨 가셔가지고. 갔다 와서 네. 네네. 그래서 다녀오고 그러면서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위조 상품 시장에 대해서 네. 지식재산권의 어떻게 보면 침해로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시장에 대해서 알게 됐고 이게 너무나 큰 사업이 너무나 큰 범죄 산업이다라는 걸 알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세계 3대 범죄 산업이 있는데 뭐 마약, 뭐 성매매 그리고 네. 이제 위조 상품 이렇게 3대인데 네. 이 위조 상품이 그 앞에 두 개를 합친 것보다도 2배가 큰 시장이어서 이렇게 큰 시장에서는 정말 풀어볼 문제가 있겠다라는 네. 생각이 들었었고요. 근데 공교롭게도 그게 또 인공지능과 좀 관련돼서 풀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이 돼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익이 좀 많이 나세요 회사가? 이익이요? 네. 잠깐 댓글 보느라 댓글 지금 저 엉망진창입니다 지금. 네. 뭐 아직 제가 싫어하는 모든 스펙을 다 갖추셨어요. 예. 와, 나이도 젊으신데 진짜. 네, 아직 성장하는 단계여서 뭐 네. 이익이 난다기보다는 계속 그 성장에 재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직원은 몇 분이나 되세요? 저희가 지금 한국에 한 6, 70명 정도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한다면서요? 네. 사실은 직원이 하죠? 우리가 인공지능이야 하면서 이렇게 일일이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혹시? 네. 일단은 뭐 절반 정도는 저희 제품 개발 팀이고요. 예. 네, 또 말씀하신 부분도 맞는 게 저희가 이제 결국에는 중요한 거는 이제 인공지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냐 이거보다도 고객사들이 이제 만족할 만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 네. 저희가 사실 검수하는데도 사람이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많은 부분들이 아직 100% 자동화가 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이제 사람들이 도움을 좀 주시고 인공지능이 발라놓은 것 중에서도 또 이렇게 가려줘야 된다. 그렇습니다. 뭘 잘 못하든가요? 인공지능은 시켜보니까. 뭐 아무래도 이제 워낙 저희가 다양한 종류의 브랜드들을 이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예. 모든 브랜드들 그리고 이제 제품 카테고리에 대해서 인공지능이 완성도가 높은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저희가 패션을 막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예. 갑자기 이제 뭐 전자제품이 고객사로 들어오게 되면은 예. 전자제품은 저희가 처음 하는 거다 보니까 네. 이제 그럴 때는 아무래도 초반에 어느 정도 배워야 될 게 모델의 정확도가 많고. 올라갈 때까지는 예. 네네 좀 그 저희 팀원분들이 노력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면서 사람들이 한 아주 결과를 많이 하네. 자꾸 입력해주면 네. 사람이 안 해도 슬슬 할 수 있고. AI에만 맡겨놓을 수는 아직 없군요. 맞습니다. 네. 점점 더 그 직원들은 할 일이 없어지겠습니다. 사실 저희는 이제 목표는 계속해서 이제 규모가 커질 거기 때문에 예. 한 브랜드당 해야 될 일은 점점 줄 것 같은데 예. 한 사람이 이제 여러 브랜드를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야. 그러면 그거 한번 주세요. 그 짝퉁 얘기 하셨으니까 이 업체 이 마크비전의 서비스를 고객들은 이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 브랜드들이 알아서 우리 짝퉁을 이제 없애주는 작업을 이제 마크비전에 의뢰해서 하는 건데 그럼 우리가 일반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뭘 보면 야 이건 짝퉁을 의심해봐야 된다. 아까 전에 뭐 100% 진품 네. 뭐 이런 거 있으면 의심해봐야 됩니까? 우리가 좀 팁 같은 거 몇 개 좀 주세요. 네, 저는 굉장히 속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저 모든 걸 온라인에서 사는데 그러니까 나는 이런 AI가 있으면 네 그러니까 브랜드가 아니라 소비자가 좀 그래 의심되더라도 필터링 같아. AI 마크비전한테 필터링처럼. 가서 이 쇼핑몰 링크를 보내주고 이거 가짜인지 괜찮은 거. 확인해 줘봐라. 그냥 수수료 5,000원 드릴게. 이거 5,000원이 중요한 게 아니다 지금. 네 그런 거 있으면 좋겠는데. 이게 딱 정말
일괄적으로 말씀을 딱 드리긴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요. 예. 가장 이제 쉬운 거는 사실 가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역시나 또 가격이 되게 이제 싸지면 싸질수록 판단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예. 예를 들면 2만 원짜리인데 뭐 17,000원에 팔면은 네. 이게 정말 가짜여서 싼 건지 아니면은 뭐 그럼요. 재고 재고로 떨일 수 해서 있죠. 싼 그렇죠. 건지 예. 알기가 되게 힘든데 조금 더 고가의 제품으로 가면 그런 것들이 좀 명확하거든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애플 같이 유명한 기업의 제품인데 예. 그런 것들은 이제 할인이 안 된다라고 알고 있는데 네. 뭐 100만 원짜리 물건이 갑자기 뭐 70만 원에 판다든지 네. 80만 원에 판다든지 하면은 그런 건 조금 의심해봐야 될 것 아, 같고요. 일단 싸면 의심해봐야 된다. 네, 그리고 사실 그 상품의 상세 페이지를 사실 잘 읽고 구매를 하시는 분은 없잖아요. 보통 예. 이제 내가 아는 브랜드가 있으면은 그 브랜드를 믿고 사게 되는데 그렇죠. 네. 그래도 그 상품 상세 페이지를 좀 보시고 조금 뭐 의심이 갈 만한 정황들이 있는지 예를 들면은 많은 경우가 이제 그 원산지나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내가 아는 이 회사가 이런 데서 만들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원산지를 보니까 뭐 완전 다른 나라로 찍혀 있다든지 네. 좀 그런 것들을 볼 수도 있고요. 네. 어렵네요. 자세하게는 안 알려주시네. 모르겠다. 저걸로 봐서는 뭐 왠지 그래서 가격 소팅을 해서 최저가는 고르지 말아야 될 것 같은 생각이 그래서 드네. 저처럼 최고가를 그냥 사세요. 최고가를 사라고요? 저는 그냥 최고가 삽니다. 아니 그럼 뭐 이프로님이 많이 많이 벌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안 사면 100% 할인이다. 저의 신조는 그렇습니다. 안 사면요? 70% 할인 사지 말고 어. 그냥 안 사면 돼. 안 사면. 야 재밌네요. 저는 사고 싶은 게 있으면 장바구니에 넣어놓고 네. 열흘 후에 결제하자라고 생각합니다. 어. 진짜 사고 싶으면 열흘 후에도 자꾸 생각나. 어. 아, 생각나게 그 의사결정의 기간을 두는 거군요. 기간만 두면 어. 한 10개 중에 9개는 없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자꾸 결제하고 싶은 건 나 오늘 스트레스 받은 거야 사실. 아, 뭔가 나한테 보상을 해주고 싶어. 그럼요. 막 백브리핑에 막 하버드 출신 나오고 그러면 오늘 가서 막 뭐 산다 또. 우리 대표님 그런 그 책 읽어보셨습니까 옛날에 하버드의 공부벌레들? 아니요, 못 읽어. 자, 조금 남았으니까 네. 이제 이야기 들은 김에 지금은 그럼 투자를 받아서 운영하시는 네, 맞습니다. 투자금으로 네. 몇 번 받으셨어요? 몇 번? 미국에서? 저희가 이제 시드 투자를 한 번 받았고요. 예. 뭐 규모는 한 60억 정도를 투자를 받았고 저희가 첫 투자 같은 경우는 이제 Y 콤비네이터라고 미국에 네. 이렇게 실리콘밸리에 작은 회사들을 이제 액셀러레이션 해주는 회사가 있거든요. 네. 거기서 이제 투자를 받았고 그리고 나머지 이제 회사들은 이제 한국에서 받았습니다. 총 60억. 네. 돈 많이 남았어요? 아직도? 아껴서 잘 쓰고 있습니다. 아껴 쓰세요. 가능하면 쇼핑하지 마시고 직원들이 뭐 해달라고 해도 알았어 한 다음에 그냥 또 쓱 넘어가시고 예. 그래야 됩니다. 해달라는 거 다 해주면 회사가 돌아가질 않아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재밌었네요. 마크 비전의 이인섭 대표님. 우리 소비자들이 직접 만나기는 어려운 기업인데 그러네요. 또 이런데도 또 기회도 있고 비즈니스 또 생기고 예. 또 이런 데서 또 일자리도 생각보다 많이 생기네요 보니까. 네. 거의 직원들이 하는 것 같은데. 짝퉁 비즈니스라는 게 있는지도 잘 몰랐네요. 음. 재밌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다음번에는 또 더 좋은 소식으로 예. 저희 컴퍼니 백브리핑에서 모시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채팅창이 아주 농담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재미있으시라고. 제가 굳이 왜 그 싫어하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예. 좋은 일 하는 기업 오랜만에 뵀어요. 예. 네, 마크 비전의 이인섭 대표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가만히 계십시오. 예, 맞습니다. 그렇게 투자하십시오. 세상의 변화를 애써 무시하십시오. 이전의 방식으로 세상을 볼 수가 없어진 겁니다. 당신이 잠자는 동안 누군가는 수익을 지키고 예전엔 답이 있었으니까 그냥 그대로 하면 되지만 이제는 구조를 스스로 짜셔야 됩니다. 누군가는 새롭게 나아갈 것입니다. 변화하고 싶다면 지금 만나십시오. 오종태의 투자 신세계.